마지막으로 신라가 항복을 합니다. 네, 신라가 항복을 해요. 이게 935년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후백제가 손을 들어요. 후백제가 멸망하게 됩니다. 1년 후죠. 936년입니다. 자, 이렇게 가는데 이 라인들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씩 보면 후백제는 누가 세웠냐면 견훤이 세웠죠. 어디에다가 세웠냐면 완산주라고 하는 곳에다가 도읍을 했어요. 네, 전주죠. 너거 학교인데 이제 자, 완산주에다가 도읍을 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후백제는요, 견훤은 상주 지방의 호족이었던 아작의 아들이에요. 아들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군진 세력하고 해상 세력, 말이 좋아 해상 세력이지요. 해적입니다. 해적들 모아가지고 나라 세웠어요. 그리고 후백제는 힘이 강해서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었습니다. 네, 외교 관계도 맺었고요. 신라에는 굉장히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경혜왕을 죽여버리죠. 우리가 일명 경혜왕이 견훤이 쳐들어왔는데 경혜왕이 포석정에서 술 마시면서 놀고 있는데 네가 왕이가 이 새끼야 하고 죽여보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신라는 굉장히 적대적이었다. 그래서 그렇죠. 다 망인 거지 뭐. 그러니까 경혜왕이 피살됨으로 해서 신라 사람들은 백제 견훤에 대해서 후백제 견훤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많았겠지. 그래서 나중에 신라가 항복할 때 후백제에다 안 주고 왕건한테 줘버린 거예요. 후고구려는 궁예죠. 궁예가 했고 어디에다가 도읍을 정했습니까? 어디에다가? 네, 송악에다가 했죠. 송악의 개성에다가 했는데 나중에 옮긴다 그지? 어디로? 철원으로 수도를 옮기죠. 네, 이렇게 천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라 이름도 마진에서 태봉으로 바꾸죠. 그리고 얘는 광평성이라는 관성을 설치를 하고요. 네. 미륵신앙을 갖고 와가지고 내가 미륵부처다 이러면서 막 사람들 두드려 죽이죠. 그런데 이 궁예는 재미난 게 어디 출신입니까? 네. 궁예는 신라의 왕족이죠. 네. 왕자 출신이에요. 신라 왕족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가 세워졌다는 거죠. 고려는 누가 세웠습니까? 왕건이 세웠다, 그죠? 어디에다가? 송악에다가. 원래 왕건이 송악의 호족이었죠. 왕건 지방이. 그러니까 이제 궁의 입장에서는 왕건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주어지니까 왕건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철원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런데 왕건이 바보가 아니잖아. 철원으로 이사를 가면 지 힘을 약화시키고 얘가 나를 견제한다는 걸 알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니? 왕건이 기회를 받다가 궁예를 아웃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고려라는 나라를 세웠죠. 자, 그리고 고려를 건국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발해가 멸망을 했습니다. 얘는 거란에게 멸망을 했죠. 멸망을 하면서 발해 유민들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네, 발해 유민들이 고려에 또 들어오게 되죠. 그렇지? 자, 신라는 경순왕 때 항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줘버립니까? 왕건에게 나라를 맡겨버리죠. 자, 그러니까 경순왕의 아들이었던 누가? 마이태자가 아버지 쪽팔려 라고 하면서 나는 왕건한테 안 갈 거야. 금강산에 가서 항상 그죠? 삼배옷을 입고 했다 해서 마이태자다. 자, 후백제가 멸망했다. 이 후백제도 재미나는 게 이 견훤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실은 고려보다도 힘이 강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그 공산성 전투에서 대구에 있는 공산에서 싸움을 해가지고 고려 장수 8명이 죽잖아요. 왕건의 부하 신보. 그때 대표적인 인물이 신순겸이단 말이야. 그래서 8명의 장군이 죽었다 해서 공산을 팔공산이라고 이름을 바꿔줬잖아. 그래서 거기에서 이길 정도로 백제의 힘이 강했어요. 후백제가. 그런데 이제 후백제도 그렇지. 아들이죠. 이제 부인이 2명인데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난 아들, 첫째 아들에게 왕위를 안 주고 두 번째 부인에게서 난 아들에게 왕위를 주고 싶은 거야. 그걸 알았던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다가 금산사에 유폐시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견훤이 절에 감금이 됐어. 그러니까 견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날 거 아니야. 그러다가 그 큰아들이 자기가 주려고 아꼈던 그 두 번째 부인의 아들도 죽여버리고 이러니까 얘가 도망을 가가지고 누구한테 갔니? 왕건에게 갔지. 왕건에 가가지고 저 나쁜 새끼를 죽여다오 이런 거 아니야. 그렇지.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견훤의 손에 의해서 후백제가 세워졌다가 멸망한 거야. 그래서 후백제가 멸망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고려의 통일이 나오는 거죠. 그지? 그래서 이 고려의 통일이 가진 역사적 의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실질적인 민족 통일이다. 왜? 앞에 남북국은 북쪽에 발해가 있잖아. 우리 민족의 나라. 통일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 그지? 근데 이때는 이제 없다 이가. 발해까지 다 받아들였으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우리 민족을 통일한 것이 고려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삼국은 이렇게 정리해서 이 순서도 같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발해는 어떻게 보시냐면 그렇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에 기록되어 있던 역사들 책에 보면 발해에 대한 역사가 조금씩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에 가면 또 발해의 역사가 나오냐면 당나라 역사책, 중국에 가면 신당서, 구당서 이런 당서에 보면 나와요. 자, 그래서 발해인데 이 발해는 누가 세웠다고요? 대조영이 세웠죠. 어디에다가? 동모산 근처에다가. 자, 얘들은 무왕, 문왕, 선왕 3명만 기억하면 돼요. 발해의 무왕은요, 산둥 지방을 공격했습니다. 장문휴라는 사람이 시켜서. 그리고 일본 돌궐하고 친하게 지내요. 자, 발해는 고구려의 후예잖아. 고구려가 있을 때 위에 북쪽에 돌궐하고 남쪽에 백제, 외와 남북 세력이잖아. 한편이잖아. 근데 백제는 망해버렸단 말이야. 그럼 남은 건 돌궐하고 외가 남았잖아. 그러니까 고구려의 후예인 발해는 당연히 돌궐과 외하고 친하겠지. 그럼 누구하고 별로 안 친하겠어? 당하고 신라하고는 안 친한 거지. 그죠? 자, 그러면서 당과 신라를 견제했고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독자적인 연호인 인안이라는 걸 썼어. 인안. 자, 그 다음에 문왕입니다. 문왕은 이제 당과 친선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신라하고도 잘 지내자 해서 신라와도 친선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그리고 수도를 천도합니다. 상경으로 천도했다. 그러니까 발해에서 수도 옮겼다는 얘기 나오면 무조건 문왕 찾아야 돼요. 문왕 말고는 수도 네네, 동모산 근처에 있었는데요. 문왕 때 와서 수도를 옮겼어요. 그러니까 수도 옮긴 사람은 문왕밖에 없어요. 문왕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독자적인 연호를 썼다. 이때 연호는 뭐냐? 대흥이라고 썼다. 자, 선왕은요. 요동 지역을 차지하면서 옛날 고구려의 영토를 다 차지합니다. 그러면서 최대의 판도를 만들었고요. 중국인들로부터 해동 성국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얘는 근흥이라는 연호를 썼어요. 그래서 얼마나 땅을 많이 차지했던지 5개의 서울에다가 15부에다가 62주와 같은 행정구역을 만들었어요. 네, 굉장히 넓습니다. 넓은 땅을 만들었다. 우리나라 최대 영토일 겁니다. 아마 이 시기가. 네, 훨씬 크죠. 그때보다 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발해의 통치 조직은, 발해는요, 당과 친하게 지냈다. 어느 왕 때? 문왕 때. 그래서 문왕 때 삼성 육부 제도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요. 삼성, 하나, 둘, 셋. 삼성이죠? 6개의 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삼성 육부. 이게 중국 스타일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고려, 조선에도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발해는 그렇죠. 이름이 달라요. 그 애들하고. 그래서 이게 독자적이라는 거예요. 독자적. 그리고 한 개 더 있습니다. 이런 두 개의 구조로 나누었어요. 육부를 3개씩. 이원적 구조. 자, 그래서 이원적 통치 체제로 운영했다는 독자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육부의 명칭을 유교 스타일 이제 유교 스타일로 바꾸었다. 라는 독자성이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얘들은 토착 세력이 촌락을 다스리겠다. 그러니까 토착 세력 하면 누구야? 말갈 애들이지. 발해는 고구려 유민들하고 말갈 애들하고 섞여서 만들었지. 고구려가 지배계층이고 말갈이 피지배계층이다. 군사조직으로는 중앙에 10위라는 군사조직을 두었다. 그랬다가 나라가 망했다. 그제? 누구한테? 거란에게. 이렇게 가면 되지. 됐니? 발해하고 신라는 전쟁 안 했어요. 발해하고 신라는 전쟁 안 했어요. 강한 좀 많았을까? 뭐 많기는 했지만 그래도 문왕 때부터는 친하게 지냈고 발해는 신라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왜? 더 큰 적당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 원래 고구려도 그랬잖아. 신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다 이가. 왜? 위에 있는 수다라나 당나라가 더 중요하니까. 밑에 있는 얘들이야 조그만 나라다라고 생각했다. 물론 치고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고구려는 위쪽이 더 급한 거지. 밑에보다. 이것들은 언제든지 우리가 손봐줄 수 있다 생각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다. 됐나요?